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저번 강의에 이어서 AWS EC2 의 오픈소스를 활용한 인공지능 환경을 이번엔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번에는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및 실습 진행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 EC2 위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오픈소스 분석 환경은 아나콘다 사용하고 노트북 인터페이스는 주피터 사용하고 실습 예제는 는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머신러닝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실습 환경 구성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 EC2 인스턴트를 생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및 원격 접속을 허용하고 그리고 기본 라이브러리 확인 및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될 건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따로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할 때는 카드 번호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것들 번호 잘 넣어주시고 뭐 그거 한다고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가서 EC2를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EC2가 이렇게 검색창에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및 가상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생성 관리 모니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EC2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 EC2에 뭐 어떤 그런 기능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스턴트 시작을 눌러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이제 간단하게 스몰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간단한 프로젝트니까 이름은 스몰 프로젝트라고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제 환경은 우분투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유형은 T2 마이크로인데 이제 저희 같은 프리티어 분들은 T2 마이크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자기가 좀 유료 계정이다 하면은 뭐 다른 거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페어 로그인은 이제 SSH로 접속을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데 없으면 키페어 생성해가지고 이제 이름 하나 만들고 키페어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뭐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뭐 깃배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SSH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그룹 생성해주고 위치 무관.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제 IP가 보이죠? 이렇게 IP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프로젝트니까 위치 무관으로 해두고 이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다가 아나콘다도 깔고 좀 여러 개도 깔 거라서 30기가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30기가 정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를 시작을 해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이 보이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도 보이네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인스턴스 퍼블릭 IPv4 주소가 보이고 프라이빗 주소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들 그리고 설정 값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결을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연결을 한번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S가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보는 건데 없죠? 했을 때 ls all 치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차치하고 이제 여기 우분투 환경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sudo 업데이트나 뭐 sudo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영상을 끊고 이제 설치를 다 한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sudo apt 업데이트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아나콘다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파이썬 하고 pip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먼저 시행을 하고 시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를 했고 여러분도 다운로드를 완료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완료를 한 환경 설정을 가지고 주피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주피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안에 가서 보안 그룹을 눌러줍니다. 보안 그룹을 눌러주면은 지금 현재 SSH에 관해서만 보안이 하나 적혀 있는데 이제 지금 외부로 주피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규칙을 추가해주고 사용자 지정 TCP에 포트 번호는 8888. 주피터를 편집할 때 8888을 사용하기 때문에 8888로 하고 이렇게 anywhere IPv4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규칙을 저장. 자, 이렇게 규칙 저장을 완료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피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피터에 다른 사람이 이제 저희 파일에 마음대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켜놓기만 했을 때 제가 지금 어디에 지금 이걸 열어놨는지만 알면은 접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피터에 패스워드를 하나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노트북 패스워드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아까 다운로드 하면서 이 저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렇게 패스워드를 제가 설정해 놓은 패스워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저만이 여기에 이제 주피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제 비밀번호를 아는 누군가만이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사전 작업은 다 완료했으니까 한번 주피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주피터 노트북, IP는 0.0.0.0. 포트 넘버는 아까 봤죠? 포트 넘버는 8888. 그리고 노 브라우저.
여기서 브라우저는 안 켠다는데 여기서는 브라우저를 켜도 되긴 하는데 켤 필요가 없죠. 지금은 제가 접속을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 IP는 0.0.0.0 아, 브라우저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이제 서버가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던 퍼블릭 주소가 있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포트 번호 8888을 입력해주면 이렇게 주피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툴들을 이렇게 넣고 가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주피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3를 켜주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피터가 켜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카글에서 제공하는 타이타닉 탑승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승객의 나이, 성별, 객실 등급, 탑승 항구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승객이 생존했는지를 예측하는 이진 분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제 이제 에이지나 엠바르크드 이런 여러 자료들이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머신러닝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전의 환경 설정을 기반으로 이제 타이타닉 생존지 예측 모델을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카글에서 제공하는 타이타닉 탑승객 정보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승객의 나이, 성별, 객실 등급 등등등 여러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처리를 하고 이제 SCI Kit 런에서 제공하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 모델이 적당히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 정도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AWS 위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데이터를 다운받아야겠죠? 카글에 들어가 봅시다. 카글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카글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압축을 풀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Q, 티켓 이렇게 Q, 티켓, 팔찌, 10, 에이지, 섹스, 네임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이 서버상에 불러와 주고요. 이렇게 판다스를 이용해 가지고 읽어줍니다. 이제 df는 트레인 CSV를 읽는 객체가 됐고요. 이제 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 코드는 지금 df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자료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료들에 있어서 결손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빈 곳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세주는 코드인데요. 보면은 나이에서 좀 많은 결손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카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손치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손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에이지 나이는 평균치로 적당히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빈 방호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세워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불필요한 열은 제거하고 필요한 데이터 중에 없는 데이터들은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이 탑승지, 셰르부르크 퀸즈타운, 사우스 샘프턴 이런 세 가지나 혹은 그런 문자로 이루어진 자료형들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지원을 안 된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되니까 하고 이제 이 학습용 데이터를 준비를 해줍니다. 이 학습용 데이터는 이제 그 자료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자료를 80%는 학습을 하고 20%는 테스트를 하는 분할하는 용도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지금 훈련용 데이터 크기는 712개,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 크기는 179개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 볼 겁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이렇게 랜덤 클래스파이어 랜덤 스테이트 42로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모델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예측값이 000,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모델은 평가를 했는데 실제 값은 1로 살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정확도는 0.8, 1.01, 81%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10개 중에 8개는 맞고 2개는 틀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모델의 특징이나 중요도를 한번 볼 건데 헬티 피규어 지금 매트랩이 없는 것 같은데 트 라이브러리를 넣어주고 해주면 어 조금 그거에 되네요. 섹스로 이제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별 여자분들이 좀 많이 사르셨죠.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랜덤 스테이트 40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40으로 실행했을 때는 정확도가 80.45 정도로 나오고, 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또 이렇게 아나콘다하고 이런 머신러닝 툴들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서 오픈소스 도구들을 활용 완전한 AI 분석 환경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로컬 장비가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이렇게 AI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여기는 CPU 환경이었지만 앞으로는 GPU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딥러닝까지 확장해 볼 수 있고, 다른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랑 오픈소스의 결합이 앞으로 미래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핵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모두 함께 저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신현재였습니다.